우리가 이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협의이혼이고요.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뭐냐면 서로 합의된 거예요. 합의.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됐어요.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협의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하게 해야만 하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법적인 요건. 이런 때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어요. 법적 요건. 교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정행위라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 다음에 뭐 직계 존속이나 또는 아이 직계 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든지 3년 이상 뭐 유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어요. 협의 이혼은 합의만 하면 돼. 그 원인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당신 이름이 싫어. 그래 좋아 헤어져.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어요.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일단 두 가지의 차이점 먼저 첫 번째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건에 대해서 봤죠? 요건은 제한이 없다는 거.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절차를 보시면 절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합의를 했겠죠? 합의라면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가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가정법원에 이제 신고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한 다음에 이혼을 하겠냐고 이제 묻겠죠? 묻습니다. 그러면 이혼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숙려기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그 결혼의 해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이제 주어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석 달이고요. 없으면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 뒤에. 그냥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거기서 합의됐습니까? 다 자녀는요. 뭐 엄마가 키우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기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로 해서 다 합의됐어요. 뭐 재산은요. 뭐 다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도장만 꽝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달 뒤에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달 뒤에. 또는 자녀가 있으면 석 달 뒤에. 그럼 한 달 뒤에 오란 얘기는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한 달 뒤에 왔어요. 그래도 이혼하겠냐 묻겠죠?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 확인서를 이제 발급합니다. 확인서를 발급하면 그 확인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신고를 해야죠. 이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청이나 면사무소로 가게 되죠. 혼인신고를 했던 곳에 가서 이혼 신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혼이 된 거예요. 이혼 절차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혼 신고가 있어야 돼. 이혼 신고가. 이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아무리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확인서를 들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확인서는 효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신고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혼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혼 신고를 해야 된다. 일정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보면 조금 틀립니다. 조금. 자, 그러면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렇고, 자, 재판상 요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졌다 했죠.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입니다. 절차. 뭐 일단 법적 요건이 있겠죠.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청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청구하면 뭘 하냐? 조정을 해줘요. 보통. 조정. 막 서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참아보고 한 번 더 이제 결혼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느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재판상 이혼하는 것보다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합의를 유도하죠. 유지나 또는 합의를 유도합니다. 유도해요. 우리가 이제 그 TV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9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은 볼 수 없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혼의 어떤 그 사유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뭐 부정행위부터 해가지고 유기, 뭐 그다음에 존속에 의한 뭐 심히 부당한 대우라든지 뭐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여러 가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을 알죠? 사주후에 봅시다. 사주후에, 사주후에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유도합니다. 거기 뭐 앉혀놓고 이제 조정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개시되겠죠. 재판이 개시되면 서로 이제 사실은 쉽게 말해서 우리 더 태진다 그래요. 저쪽이 잘못한 부분을 되게 부각시켜야 돼. 그래야지만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치열하게 공방을 합니다. 뭐 네가 누굴 만났다는 둥, 뭐 어디서 만났다는 둥, 뭐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때렸다 그럼 때리면 때린 증거,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막 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판결이 되겠죠. 이혼 판결이 나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렇게 이혼 판결이 났을 때 이때부터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혼 판결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혼 신고를 안 해도 이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겨우 혼인이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고 안 하면요? 과태료 내요, 그냥. 계속 과태료 낸단 말이에요. 이 앞에서는 혼인신고를 안 하면 소멸된다고 했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판결을 받음으로써 효력 발생하고 이혼신고는 그냥 그 마지막 하나의 남은 절차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판상 이혼 그다음에 협의상 이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